자, 2002년 5월 8일입니다. 저거 들어와서 건 야! 있잖아. 하지 마. 나 어떡해. 애기 어떡해. 뭐야? 애기 안 돼. 어떡해. 안 돼. 아, 왜 그래? 어머 어떡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어머 어떡해. 속상해. 아유 세상에 이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긴박하네. 그러니까, 야, 이거를. 세상에. 지금 중국 선양에 있는 일본 총 영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실패를 하고 또 문 앞에서 이제 막 대치하다가 이제 끌어내고 아기는 지금 서 있는 상황까지 저렇게 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 고작 3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계속 보고 있는 게. 저 마음이 참. 이제 공안이 애를 잡기를 이제 포기를 하고 애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엄마는.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엄마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애한테 무슨 짓이야 저게. 자, 이 가족의 탈북은 과연 이대로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만갑이 모신 또 다른 휴민트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 인물들과 가족 어떻게 되는 관계세요? 일단은 그 아기가 보였잖아요. 예. 그 아기가 저희 조카 한미고요. 저 아이가 한미예요? 네, 이름이 이름 지어주셨던. 김한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끌려 나오시던 분이 저희 어머니였고 그 여자분 또 한 분 또 이제 한미 엄마 이제 형수였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3살짜리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이 온 가족이 영사관으로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뛰어들 생각을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우리 스스로가 판단했다기보다는 대표님이 우리 가족을 심양으로 부르신 거예요. 심양으로. 탈북을 해보자.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한 사람 탈북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중국에 있는 브로커도 사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이런 시기도 아니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대가족입니다. 맞습니다. 1년 전에 중국 유엔 사무소 그 사건은 굉장히 대단한 시도였는데 이거는 지금 3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일본 영사관으로 돌진한 사건이고 상당히 무모할 수 있는 시도였고요. 이 계획의 시작은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김한미 이 가족은 1년 전에 장길수 씨가 한국에 와서 그림 전시회와 출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유명해졌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길림성에 아직 한미의 가족들이 있는 거죠. 근데 중국 공안에게 붙들리게 돼요. 네. 그래서 북송을 당하는데 그때 김한미의 그 나이가 2살. 2살.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하늘이 더운 건지 북한으로 가서 이제 북한 당국에 의해서 아빠만 빼고 이제 딸과 이제 엄마가 구출이 석방이 돼요. 왜 북한에서 내보내줬다고요? 네, 그게 애가 있고 엄마가 애를 돌봐야 된다 뭐 이런 이유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같이 내보낸 것 같아요. 내보내고 아빠만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빠도 뭐 북한의 화장실 그 감옥 화장실 같은 경우는 되게 열악하겠지. 허술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디 짬 구멍 이런 데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런 데로 해서 또 아빠가 탈출을 합니다. 해서 가족이 다시 친척 집에 모여서 뭉쳐가지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는데 이때 한미를 두고 와요. 왜냐하면 두만강을 아기를 데리고 걷는다는 건 사실 너무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두만강 건널 때 이게 애 울음소리라도 나면은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미래를 나중을 생각하자 해서 일단은 먼저 길을 찾기 위해서 두 분이 먼저 탈북을 하게 아기가 돼요. 너무 어리니까. 네, 너무 어리니까. 태준 씨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같이 잡혀 들어가셨습니까? 저도 강제 북송 당해가지고 공안에 잡혀서 예, 북한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그 북한 감옥에서는 탈출하신 겁니까? 예예, 저는 마지막에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미는 어떻게 데려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요.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네. 보위원들이 따라오고 그럼요. 저한테 따라오고 있는 감옥 탈출했으니. 예. 그래가지고 그 몇십 분 동안에 그 수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 한미는 어린 아이잖아요. 내가 삼촌을 떠나가지고 어린 생명이잖아요. 그 어린 생명이 북한에 나오면 평생 이제 빛도 못 보고 이제 굶어 죽거나 꽃제비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더군다나 상황이. 가족들이 다 이러니 탈출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미를 제가 찾아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 아기를요? 너무 잘하셨다. 한미 어떻게 업고 탈북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에다 태우고요. 그때 그 목마하고 예. 그때 당시 그 육사그룹과 무슨 순찰 때 보안은 경비대 해가지고 한 여수까지 조직이 그 들판에 다 깔려 있어요. 아이고. 벌판에. 오륙신리길을 얘들어가지고 산길을 얘들어가지고. 산길로? 예. 그때 2월 달이었나요? 근데 내가 그 한미 강 건너기 전에 한미하고 구들로 걔가 듣던 안 듣던 약속을 했거든요. 한미야, 만약에 강을 넘어가다가 네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한미 삼촌도 한미도 이렇게 따당하고 총에 맞아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절대 한미야 얘기를 하지 말고 소리를 지르면 안 돼 하고 한미하고 이렇게 애기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어요. 기억하나? 2살이? 다행히 제가 두만강 들어간 것이 좀 낮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 목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한 번 큰 파도가 팍 쳤는데 한미 발이 그 양말 젖은 그 물이 젖었어요. 근데 한미가 한 번 소리를 하더니 그다음 울지 않고 참더라고요. 찬물이 울지 않고 참더라고요. 찬물이 그 찬물이 닿았는데 아이고 기특하다.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 당시에 물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조카 하나 목에다 메고. 그래서 문 선생님은 이렇게 한미까지 다 나가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 이제 건너왔으니까 이제 가족이 다 이제 온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했었죠. 이 가족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 저는 계속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을 움직여야 이 고통받는 2천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답사를 하니까 북경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1년 전에 그 난리를 쳤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비도 강화되고 해서 노주임을 또 대신. 안 되겠더라고요. 북경까지 가기가.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심양에 이제 미국 영사관이 있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답사를 갔는데 마치 길 건너가 한국 영사관이고 옆이 이제 일본 영사관이고 답사를 갔는데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9.11 테러가 그 전 2001년 9.11 테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세계적인 예. 뉴스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제 미국 관련된 시설들이 그냥 철통같이. 험해지는구나. 근데 담이 마침 얕았어요. 담이 뭐 사람 이렇게 담은 달 정도가 되는데 여기 한미 아빠나 이
김태준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노력하면 넘을 수 있는데 여자들이 못 넘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일본 영사관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본 영사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담 하나 경계니까 그 월담을 해서 미국에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 한미 가족을 불렀죠. 아니 근데 전날인데 저는 아무리 사진 찍으려고 하면 웃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미 엄마랑 그러니까 굉장히 한미 할머니는 표정이 되게 밝으세요. 저 사진이 제가 찍은 거거든요. 찍었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미 장길수 가족 같은 일가 10명이 안전하게 다 갔단 말이에요, 한국에.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제 믿고 거리도 좀 관광도 하루 좀 하고 저녁에 관광도 약간 하고 이게 약간 최대한 릴렉스한 상태네요. 편하게 일부러. 근데 정말 대단한 게 한 해 전에는 유엔과 중국을 뒤집어 놓더니 1년 뒤에는 미국과 일본을 지금 뒤집어 놓는 작전을 쓴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왜 한국 영사관으로 진입 안 하고 일본 영사관을 택한 거예요? 아 한국만의 일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이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유엔을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니까 계속 미국 언론에 나야 그래도 관심을 갖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 영사관을 택했던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문국환 대표님은 1년 전에 만났던 그 일본인 기자에게 연락을 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심양에서 점심 식사를 합시다. 그 일본인 기자에게. 근데 우리 한미 가족이 양식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일식을 먹도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또 당신이 이제 일본인이니까 당신도 한번 참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약간 시크릿 코드 같이 전달한 거예요. 누가 도청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암고야, 암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정민 씨? 아 이건 알겠다. 양식 대신 일식을 하잖아요. 양식을 먹지 말고 우리 일식을 먹읍시다. 이거 느낌 왔습니다. 뭐예요, 뭐? 이거 느낌 왔습니다. 뭐예요, 뭐? 미국 대사관 말고 일본 대사관 들어가자. 살았어. 이거 못 알아들으면 미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야 우리 쌀국수 먹을까? 뭐 이게 이제 나라를 얘기하듯이 한 거구나. 그렇지. 자, 문국환 대표의 연락을 받고 일본 총영사관 진입 당일 이 소식을 극비리에 입수한 기자들이 중국 선양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 잘하려면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양식 말고 일식 먹읍시다. 이거를 뭔 소리야, 문 대표. 그리고 일식집 앞에 가 있으면 이거 취재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자들이 누굽니까? 이거 귀신같이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다 일본 대사관 앞으로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었던 한미가 울고 있는 사진, 엄마가 문 앞에서 끌려가는 그 사진 한 장을 찍은 기자도 그 일식집에서 보자라는 말을 알아듣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다가 그 장면을 포착한 거고 아까 그 영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영상이 없었으면 누명 쓰고 북송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앵글을 보면 저희 기자들 용어로 뻗치기라고 하거든요. 언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냥 최대한 그 상황을 잘 관측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냥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뻗치기예요. 혹시 기자들이 어디에서 뻗치기 하고 있어라 그 장소 선점까지 우리 큰아버지가 알려주신 겁니까? 이야. 이게 감각이 아니 위치가 저격수 시점처럼 너무 완벽한 앵글이에요. 왜냐면 이게 한미 얼굴이 가려져도 안 되고 당시 공안의 등짝만 보여도 안 되거든요.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멋있다. 바로 그 일본 영사관 앞이 여관이었습니다. 여관. 거기가 이제 그 한국 영사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지에서 많이 거기 모여들죠. 그러니까 저기를 취재 기자들을 가서 좀 사전 답사해야 되겠다. 원래는 이제 호텔에 우리 묵었었거든요. 다른 호텔에 묵었는데 기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건물을 예약을 하고 불렀죠. 이 한민회도 이제 가서 올라가서 그 앞에를 좀 관찰을 하고 이렇게. 기자들도 거기 와서 보니까 뭐 바로 코앞이죠. 정말로 앵글이 뭐 아주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도 관찰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죠. 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총 영사관 이제 진입 1시간 전에
기자들하고 이제 한미 가족들이 앞 건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태준 씨는 그 성공할 거라고 좀 이렇게 확신이 들으셨는지 그때 심경이 좀 어땠어요? 일단은 그 집 자체에서 이제 영사관 그 민원실까지 흔히 다 보일 정도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라 또 생각하니까요. 그게 뭐 50대 50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 일단은 손을 잡고 우리 좀 찍어달라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아까 노래. 그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울고 형수도 울고 그 자리에서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또 그때가 5월 8일이었는데 그 점심시간 좌우 시간이었어요. 아무튼 좀 사람들이 좀 너무 아침에는 좀 민원실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점심시간이 되니까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좀 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명이 한 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이 들어가면 또 우심이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그 좌우였는데 그 타이밍을 찾아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때가 2002년도 어버이날 5월 8일이고요. 오후 1시 55분입니다. 자, 가족들이 이제 건물에서 나와서 건너편 일본 총영사관으로 향합니다.